하라 상생하자던 편의점 자율규약 거짓말이었나? 한 가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U와 이마트24를 함께 운영 중인 편의점 윤 사장입니다. 며칠 전에 편의점 옆에 또 저버린 약속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GS25는 편의점 출점을 당장 중단하라 상생하자던 편의점 자율규약 거짓말이었나? 강한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자율규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인근에 편의점이 입점하자 기존 편의점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기존 점주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편의점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개의 회사가 협약을 한 게 아니고 편의점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서는 실상적으로는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주 이야기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개발 담당자가 와서 현재 운영 중인 편의점 인근에 편의점을 오픈할 예정이니 직접 운영을 하라고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대목이군요. 본사 담당자의 말은 어차피 인근에 오픈하면 매출이 떨어질 것이니 직접 오픈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권장인가요? 협박인가요? 이번에는 담배권을 얻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자담배로 오픈을 하고 담배권을 취득한 후 편의점으로 변경을 해버렸군요. 기존의 이불 가게를 전자담배로 오픈한 후 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해버렸군요. 인근의 편의점주들은 갑자기 편의점이 오픈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30m 밖에 안 되는 곳에 오픈을 하다니 이건 상생협약의 내용보다 더욱 가까운 곳에 오픈을 했군요. 이건 상생협약 자체를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듯 보이는군요. 본사 담당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의 편의점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편의점 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제 상생협약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나서 관여하기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네요. 그럼 몇 달이 지나면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점주는 자율규약이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은 듯 보입니다.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화가 나는 대목이네요. 우선 편의점 창업 예정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편의점이 운영 중인 곳 인근에 오픈하게 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0, 일매 300인 곳이 있고 또 200m 끝자락에 월세 200, 일매 200인 곳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월세 250인 곳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일매출은 얼마가 나올까요? 일매 300의 반인 150이 오고 일매 200의 반인 100이 와서 일매 250이 나올까요? 아니면 월세 300의 3분의 1인 100이 오고 월세 200의 3분의 1인 66만원으로 166만원이 나올까요? 250이 나올까요? 166만원이 나올까요? 상권의 특성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4대 편의점 수익구조 공개 영상처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GS25의 새로 나온 P타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수익은 일매 166만원, 30.41, 이익률 28%, 배분율 73% 해서 1031만원입니다. 그럼 순수익은 총수익 1031만원에서 인건비 610만원, 월세 250만원, 영업비 150만원을 제하면 21만원이 남습니다. 뉴스 영상에서는 기존 이불 가게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불 가게는 그냥 나갔을까요? 당연히 권리금을 받았겠죠. 방금 가정한 앞에 예상처럼 166만원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권이 변화가 없으면 제 예상에는 일매출은 166만원 이하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창업보다 인수 창업을 추천드립니다. 편의점 100% 성공하는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일매 166만원이 나오는 편의점을 운영하겠지만 양 옆에 편의점은 일매 300짜리가 200이 되고요. 200짜리가 134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두 점포는 신규 편의점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오픈한 편의점으로 인해 양옆의 편의점은 유지 또는 적자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점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운영 중인 편의점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 브랜드의 편의점들은 상생 협약을 안 지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신규 창업한 편의점주를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규 창업한 편의점주를 설득한 개발 담당자를 원망해야 될까요? 그도 아니면 실적을 강요한 상사 임원을 원망해야 할까요? 저는 편의점 회사들에게 한 가지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신규 창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존 점포의 점주 교체를 본사 차원에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처럼요. 현재 운영 중인 편의점 점주 교체를 하려면 담당 직원에게 부탁을 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고작입니다. 제 예상에는 브랜드당 30% 이상은 점주 교체를 희망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운영 1에서 4년차의 점주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점주 교체를 희망합니다. 편의점이 매출이 안 좋아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고권리금을 목적으로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점포는 어떻게 점주 교체가 가능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 듯 보입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점포의 점주는 마이너스 권리금을 주고라도 점주 교체를 희망할 것입니다. 폐점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2에서 4년 된 점포의 점주 교체는 다시금 5년의 계약이 성사되어 희망적이겠죠. 신규 오픈할 곳도 변변치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괜찮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회사는 가입비라는 추가 수익이 덤으로 생기겠죠. 오픈할 곳도 없는데 개발 담당자들에게 실적을 강요해서 피해 입는 기존 점주, 신규 점주 발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 개발 담당자들 한 달에 1개 오픈 못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개발 담당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신규 담당자와 인수 담당자로 나누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생협약 안 지키는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그 대안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직접 운영을 하라고 권장하는 내용입니다.